네,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. 배달의 민족, 그러니까 배민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란입니다. 이게 1인 가구에게는 굉장히 환영받는 분위기인데 또 식당 점주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아주 자자하거든요.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걸까요?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요. 이 고객 만족과 점주 손실이라는 양쪽의 목소리, 그리고 또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배민의 속내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먼저 그 한 그릇 배달, 이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? 네, 그러니까 배민 앱 안에요. 한 그릇이라는 코너를 따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 그 기준 없이 1인분 메뉴도 부담 없이 시킬 수 있게 한 거죠. 아, 그 최저 주문 금액 맞추려고 막 이것저것 더 담고 그랬는데 확실히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정말 솔깃한 이야기겠네요. 맞아요. 고객 편의성 측면에서는 이게 확실히 개선된 거죠. 배민 쪽에서도 바로 이 최소 주문 금액이라는 장벽이 고객들이 느끼는 좀 대표적인 불편함. 그러니까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페인 포인트라고 본 거고요. 이걸 해결해서 만족도를 높이겠다. 뭐 이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식당 점주님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.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이거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던데요.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? 문제는 그거죠. 아주 적은 금액, 뭐 예를 들어 7,000원짜리 메뉴 하나를 팔아도 기존 배민 원 서비스랑 똑같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. 아, 금액이 적든 크든 수수료율은 같다. 네, 그러니까 배민에 내는 수수료에다 배달비, 또 재료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점주 손에 떨어지는 이익이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이게 마이너스다, 손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죠. 손해까지 볼 수 있다뇨. 네, 사실상 이건 뭐 배민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꽤 강합니다. 아니 근데 수익성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냥 참여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것도 좀 어려운가 봐요. 네, 그게 바로 점주님들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. 아시다시피 배민이라는 플랫폼 파워가 워낙 막강하잖아요. 그렇죠. 워낙 많이 쓰니까. 네, 그러니까 여기에 입점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어떤 홍보 효과, 광고 효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.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일단 고객들한테 우리 가게를 노출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죠. 아,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. 근데 점주님들 상황이 이런데도 배민은 이 한 그릇 배달 서비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에요. 뭐 프로모션도 하고 버스 정류장 광고까지 하고요. 이렇게 좀 반발을 예상했을 텐데 강행하는 더 깊은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. 업계에서는 이걸 단순히 1인 가구 시장을 공략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좀 더 큰 전략적인 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. 더 큰 그림이라면요? 특히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하면서 배달 플랫폼에 대한 어떤 규제 압박, 예를 들면 수수료 상한제 같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잖아요. 아, 네네.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.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규제가 진짜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는 소비자를 위한다, 소비자 친화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좀 쌓아두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충성 고객을 미리 확보하려는 그런 포석일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규제 논의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이미 노력하고 있다. 이런 명분을 만들면서 동시에 시장 지배력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일종의 방어막이다, 또 공격 전략인 셈이죠. 실제로 배민이 최근에 다른 움직임들을 보면요. 뭐 티뱅하고 제휴 상품 내놓거나 앱 장애 터졌을 때 수수료 면제해주고 쿠폰 뿌리고 이런 고객 만족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거든요. 확실히 그런 노력들 덕분인지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막 무섭게 추격해 오는데도 배민의 시장 지위는 여전히 좀 탄탄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지난 5월 앱 신규 설치 건수 보니까 쿠팡이츠랑 거의 비슷하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모바일 인덱스 자료를 보면요. 배민이 한 58만 건, 쿠팡이츠가 61만 건 정도로 신규 설치 건수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났어요. 배민이 출시된 지 벌써 14년 차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방어력이라고 봐야겠죠. 이런 고객 중심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.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. 물론 뭐 배민 쪽 공식 입장은 한 그릇 배달로 주문량이 늘어나면 결국에는 점주들에게도 잠재 고객 확보나 광고 효과 측면에서
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거다 이런 설명이긴 합니다만 네, 그렇죠. 결국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이 배민의 한 그릇 배달 논란은요. 플랫폼 기업이 내놓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기존 생태계 구성원들, 특히 소상공인들과 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양쪽의 입장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죠. 정말 그렇네요. 소비자의 편의를 놓든다는 가치와 또 소상공인의 어떤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정면으로 딱 부딪히는 지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시장 경쟁 구도라든지 정부 정책 변화 같은 더 큰 힘들도 작용하고 있고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.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이런 편리함과 또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의 목소리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다음번 탐구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